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정부가 이제 세입자를 낀 토지구역 주택에 모두 다 숨통을 터주는 그 내용을 좀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서 모든 세입자 낀 집을 팔 수 있게 그 문을 좀 열어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법이 너무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해봤자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한정적일 거다라는 좀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또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또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저희 방송 놓치지 마시면서 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든 그 안에서 궁금한 점 생기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2부 이 시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 기술사 양승묵 소장입니다. 네, 이제 양도세 중과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은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팔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매도해봤자 이제 시세 차익에 비해서 이제 세금으로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특히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8년도 우리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행됐을 때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이 정해지면서 2년 거주해야 되고 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새로 생겼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사들을 보면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가파르게 상승을 해버렸죠.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기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택을 투자하는 시장은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시장이 항상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러면 그 시장은 어디에 있는가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하는 중에 항상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설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주식시장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나 항상 우량주가 있는 반면 또 우량주가 아닌 그런 주식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런 주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남들은 다 오르는데 내 것만 안 오른 그런 상황에서 항상 사람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데 잘못 투자를 해놓으면 향후에 또 상대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속쓰린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실 것 같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투자를 잘하는, 나중에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 지름길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방송이 부족하다 하시면 현장에서 항상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투자 방향을 설정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꼭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 찾고 계신다면 저희 방송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오늘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문자로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죠. 뒷번호 9430 쓰시는 시청자분 문자 사연인데요. 대출을 포함해서 6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30대 후반 미혼의 아들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삼전동을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고민이 됩니다. 소장님은 삼전동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6억으로 30대 후반 미혼 아들집, 아마 거주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삼전동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반갑습니다. 미혼의 30대 후반 아드님이시고 이제 대출을 포함을 해서 6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출 포함해서 6억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실거주지를 이제 목적을 두시고 이제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삼전동 말씀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어느 전문가분께서 이제 삼전동을 많이들 말씀하셨죠. 어느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저도 뭐 삼전동을 많이 말씀드렸고, 잠실, 삼전, 뭐 석촌, 송파, 방이 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항상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삼전동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투자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시세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주변의 시세가 이 삼전동 일대가 이제 송파구잖아요. 이 송파구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강남 상구에 이제 송파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시세 자체가 일단 높은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또 더 상승을 하겠죠. 자, 그런데 그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 잠실 하단 쪽에 있는 여기 이제 단독주택 지구죠. 요 지구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많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사업성이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한 5, 6년 전에는 이 일대가 그 재개발에 대한 노후도가 익으려면 한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빌라를 투자를 할 때 아니면 뭐 저층 노후 주거 지역을 투자를 할 때는 재개발을 생각을 하고 이제 시세 차익을 많이 보려면 재개발 투자해야 되잖아요. 재개발을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요건이죠. 요건. 이 요건이 기본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30년입니다. 노후도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30년 이상 주택이 예전에 67% 이상이 되어야지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 잠실동이나 아니면 삼전동, 석촌동, 송파, 방이 이런 지역의 노후저층 주거지를 보면 노후는 되었다 하는데 이 법정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그런 노후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재개발을 실행을 하려면 향후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지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법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 투자하지는 마세요. 조금 있다가 투자하셔도 됩니다. 차라리 그 금액으로 다른 지역에 재개발이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셨다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재개발 요건 있잖아요. 1번에 있는 재개발 요건 이 자체가 30년 기준에 67%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60% 이상으로 이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 있다가 진행할 수 있는 지역들이 조금 더 앞당겨지게 되겠죠. 좀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또 별개로 재개발이 종류가 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민간 재개발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신속통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모아타운이라는 또 다른 형식의 소규모 재개발 형식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아타운도 소규모 주택정비지구인데 이 지역들을 모아서 대규모의 대단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재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아니고 20년으로 노후도가 완화가 됐죠.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67%, 60%가 아니고 여기는 또 50%로 또 완화가 됐어요. 50%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가 모아타운으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 잠실동이나 삼전동 일대에 우리가 노후도를 살펴보면 30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도 뭐 50%, 60% 안 되는 노후도를 가지고 있지만 모아타운 기준으로 해버리면요 70% 이상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으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 바뀌어 버렸죠. 자, 그런데 모아타운으로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이 지역들이 다 추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추진이 잘 안 됐어요. 왜? 사업성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제 단독주택이 없어요. 다 빌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세대 주택들, 다가구 주택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지으면 세대수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조합원 수에 비해서 일반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사업성이 있다라고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일반 분양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으로 다 쪼개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어도 그렇게 탄력을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뭐냐면 도심 복합이라는 또 다른 재개발 형태의 이 사업이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서울시에서 운영 기준이 마련이 되면 아마 이제 또 많은 지역들에서 도심 복합을 한다라고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20년 기준으로 자, 여기도 60% 이상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20년 기준으로 60% 이상 여기 다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 복합으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아타운은 사업성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도심 복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준주거로 상향을 시켜주는 거예요. 준주거. 요건만 만족하면 준주거로 상향이 됩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원래는 250%인데 배로 500%까지 용적률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여기에 계시는 분이 1000명이다. 1000명인데 용적률 250%, 이중일반 주거지의 25%, 250%를 반영을 하면 여기가 뭐 한 1200세대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사업성이 그리 좋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임대주택이 한 15%에서 20%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를 250%가 아니고 자, 500%로 상향을 시켜준다라고 해버리면 이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400세대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 물량을 뺀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합원들, 우리 토지 등 소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서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지역 일대가 우리 도심복합으로 가게 되면 많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시세가 많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서울시의 운영 기준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이 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여기 삼전동 일대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잠실 본동, 삼전동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보면 우리 잠실동 일대에 아래쪽에 이제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하단부에 보면 이제 우리 도심복합한다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지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 운영 기준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위에도 잠실동 상단 인근도 마찬가지로 삼전동 상단 인근도 지금 이제 꿈틀꿈틀 준비를 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운영 기준이 나와가지고 뭐 추진한다고 뭐 제안서가 들어가든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싼 거죠. 그래서 6억으로 만약에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하면 6억으로 잠실동, 뭐 삼전동 다 좋습니다. 요 일대에 무조건 하나 실거주로 우리 아드님의 집을 마련해 두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6억 물건들이 내가 거주를 하기에 만족스러운 6억짜리 집들이 잘 없어요. 구축들도 보면 여기 이제 많이 좀 올라가지고요. 뭐 6억 후반, 뭐 7억대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6억짜리 물량들도 나옵니다. 만약에 특히나 여기에서 신축으로 지금 이제 지어지는 물건들 있죠. 그런 신축 빌라가 있다면 그런 물건들로 꼭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을 진행할 때 신축이면 신축일수록 나중에 감정가가 더 높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삼전동이나 잠실동이나 둘 다 좋으니까 삼전동, 잠실동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거주하기에 좋은 집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여기에 실거주로 아드님의 집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전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드렸으니까 이제 좋은 집,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있는 집 잘 골라서 만약에 계약하시기 전에 조금 더 걱정되신다면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2229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에 거주 중인 40대입니다. 몸테크를 생각하고 인근 구축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 남는 자금으로 서울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직 아내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투자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렇게 남편분과 아내분이 의견이 갈릴 때가 제일 좀 곤혹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보통은 이제 아내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이제 우리 남편분을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가 되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아내분을 잘 설득을 하십시오. 안 되면 제 방송을 잘 보시면서 어차피 재방송 되잖아요. 재방송 계속 보시면서 아내분한테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우리 선생님, 시청자분의 의견에다가 제가 손을 번쩍 들어드릴게요.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천에 지금 현재 센트럴 푸르지오 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중동 우리 부천 시천역 인근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위치 되게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여기에 지금 30평대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자, 여기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죠. 자, 근데 이제 신축 아파트 만약에 서울에 신축 아파트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이런 고민도 안 하셨을 텐데 여기는 이제 부천의 일기 신도시죠. 부천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위치가 부천시청 바로 옆에 주변에 붙어 있으면서 이게 상권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요. 되게 좋습니다. 시세도 나중에 7호선이기 때문에 서울로 들어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근 지역에 시세 방어가 잘 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노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재건축이 진행하려고 많이 움직이고들 계시죠. 자, 성남부터 시작해서 분당부터 시작해서 분당, 평촌, 부천 이렇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 자, 하지만 일단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기에는 너무 좋죠. 자, 거주하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성 측면에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항상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죠. 투자와 거주를 분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나 거주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이렇게 신축 아파트에 계시면요. 이 신축은 이미 시세 반영이 다 돼가지고
앞으로 다른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줄 때 그때 이제 같이 치고 올라가는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도 앞으로 더 조금 더 올라갈 시세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있어요. 자,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이 시세는 개발 이익은 나한테 매도를 했던 시행사가 됐건 아니면 매도자가 됐건 그분한테 내가 그 시세를 다 주고 사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기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개발 이익은요, 원래 소유하고 있던 개발이 진행되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분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여기 지금 아파트 일대들 있잖아요. 부천시청 맞은편 쪽으로 해서 이 아파트 일대들이 다 일기 신도시에 포함이 되는 곳들이고 여기에 지금 효성 쌍용이나 대우 동부, 신동아, 두산 극동 이런 아파트들이 좀 대형 평수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율이 굉장히 큽니다. 지분이 높다. 이 말은 뭐냐? 나중에 재건축으로 가면 사업성이 꽤나 좋은 아파트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센트럴 프루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가 앞에 있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시세가 좀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 아파트들로 들어가십시오. 조금 몸테크는 조금 하셔야 됩니다. 몸테크 좀 하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더 비싼 아파트에서 더 싼 아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익이 남으시죠. 그 차익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경기도 지역에 아니면 인천에 거주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서울로 다시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서울로 더 들어가서 내가 더 시세가 높아지는 아파트를 가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항상 똑같습니다. 사람은 가장 좋은 지역에 가장 핵심 지역에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게 그런 욕심이죠. 사람 욕심,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익을 가지고 바로 서울에 투자를 해 두십시오. 서울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다른 아파트로 옮겼을 때 좀 더 싼 아파트로 옮기면 옮길수록 시세 차익이 크지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이 2억이 되었건 3억이 되었건 4억이 되었건 5억이 되었건 자, 투자를 하십시오. 대신 아파트는 투자를 못합니다. 지금 아파트는 내가 거주를 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 서울 지역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는 취득을 하실 수가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로 투자를 하십시오. 자, 부천에서 과감하게 내가 부천이 내 거주지고 터전이다 하면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투자만 서울로 하십시오. 투자 서울 이러면 잘만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부천에 내가 그 아파트 올라가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서울에서 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 시청자분이 40대고 지금 가정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너무 전세로만 들어가시고 서울에 몰빵하세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저라면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면 부천에서 전세로 거주를 하면서요. 서울에다가 재개발 투자 지역, 재개발 지금 이제 예상되는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에다가 몇 채를 투자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 우리 또 너무 또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가기에는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대가. 자, 그렇다면 잘 우리 아내를 설득하셔가지고 자, 우리 그래도 아파트 한 채는 부천에서 거주를 하면서 우리 투자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서울에다가 나중에 향후에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있지 않냐. 서울에다가 서울의 아파트가 되면 향후 10년 뒤에 15년 뒤에 아파트가 되면 서울의 핵심 지역에 아파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투자를 꼭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내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의 아파트, 내 주변에 인근 지역에 있는 괜찮은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여기다가 거주를 하고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틀은 잡았는데 세부적인 방안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담을 다시 오십시오. 상담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에도 참석을 하시면 이런 좋은 정보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응답이 있잖아요.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 남편분께서 고민하시는 몸테크 방향으로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아내분께도 잘 전달해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5263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요즘 재개발 이름이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지금 자양동 쪽을 보고 있는데 모아타운과 신속통합이 있더라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 수익률이 더 높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조금 재개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모아타운 신속통합 이름만으로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좀 가이드를 주실까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자, 자양동 쪽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뭐 신속통합으로 추진을 한다.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한다. 근데 이제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자양 일동에
투자를 고민을 하고 계신데, 자, 모아 타운으로 할지 아니면 신속 통합으로 할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뭡니까? 이게 재개발이죠.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 여기에 지금 이미 보시면 뭐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고,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뭐 신속통합으로 선정이 됐고,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또 모아타운 한다고 또 뭐 추진 준비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미 다 올라버렸습니다. 앞으로 또 더 오를 거예요. 하지만 더 오르는데 들어가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비어 있잖아요. 여기 자연일동 보니까 비어 있네요. 자, 이런 지역들 아직까지 추진을 안 했죠. 자, 추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지금 뭐 한 5억짜리 빌라에 살고 있어요. 옆에 동네에 지금 추진 준비하는 동네 있죠. 여기도 예전에 똑같이 5억이었어요. 그런데 추진 준비한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5억이 아니고 막 7억, 8억, 9억으로 올라가고, 선정이 돼버리니까 막 12억 이렇게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나 5억짜리 집인데 그냥 계속 계실 겁니까? 계시는 주민들이 배가 아프죠. 똑같이 나도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추진하시겠죠. 추진한단 말입니다. 추진하면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7억, 8억, 9억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면 인지상정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빌라가 못난이 빌라에서 아주 잘난 빌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아타운이 중요하냐, 신속통합이 중요하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마지막 내가 아파트 입주까지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고민해 보십시오. 신속통합을 할지 모아타운을 할지.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구역이 지정되면 돈이 제일 많이 올라요. 구역 지정되면. 그러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주변에 이런 지역에 또 할 수 있는 지역 어딘지 찾아보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또 2개로 나눠서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오르잖아요. 그러면 4개로 나눠서 투자하십시오. 복리로 계속해서 투자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게 가장 많이 돈을 버는 방법이고, 내가 만약에 끝까지 아파트로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신속통합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거는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저도 여러 종류의 여러 지역에 이렇게 재개발 추진을 보고 검토하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그 강남 지역 있잖아요. 강남 아니면 우리 뭐 자양동 쪽에서도 아주 우리 택지 개발이 돼가지고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 도로가 반듯반듯하고 잘 갖춰져 있는 곳, 공원이 많고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신속으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결정은 서울시에서 해줘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 우리가 제출하지만 결정은 서울시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는 각 25개 자치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주 노후불량 지구가 있는 곳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강남처럼 아주 살기에 좋은 곳들도 있고, 개발이 안 되더라도 살기 좋은 곳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건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 어디부터 먼저 해주겠어요? 아주 안 좋은 지역들 있죠. 안 좋은 지역들. 그런 데가 먼저 이제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선정할 데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좋은 지역에다가 이제 선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속통합은 이게 선정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자, 그게 하나의 문제이고. 근데 모아타운은 어떠냐면, 모아타운 있죠? 이거는 요건만 딱 만족하잖아요. 지금 주민 제한 방식으로 공모가 아니에요. 공모가 아니거든요. 신속통합은 공모예요. 그죠? 근데 모아타운은 이제 공모가 없어요.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안을 할 때 모든 요건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자치구에 허가를 받고 검토를 해서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서울시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건이 만족이 돼 있으면 그냥 재량이 없습니다.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해준다. 그래서 조금 기반 시설이 좋다고 하면요. 모아타운이 오히려 더 좋아요. 왜? 확실하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으니까. 모아타운도 재개발 구역으로 좋은 지역이 지정이 되면 많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양동도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모아타운으로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속이냐 모아타운이냐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냐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특히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더 상세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선택해 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통해서 또 여러분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생님 오늘 어떤 고민 좀 나눠볼까요? 저 결혼 전에 남편이 네. 그 부천 역곡역에 그 맥도날드가 있거든요. 그 네. 맥도날드 바로 옆에 또 스타벅스가 있어요. 네. 그 스타벅스 그 뒤쪽 골목에 음. 이제 한 13년, 15년 전에 재개발이 된다는 그 소문을 듣고 1억에 이제 집을 산 거죠. 빌라를. 네. 15평이고요. 근데 재개발이 안 됐고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를 한 달에 45만 원씩 받고 있는데 네. 빌라라서 값이 오르지도 않을 것 같고 1억 3천에 내놨는데 지금 아직 팔리지도 않고 있고 지금 몇 년째.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의 역곡역 인근 그 뒤쪽에 다세대 주택을 좀 오래전에 네.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네. 그러니까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가격도 한 1억에서 1억 3천으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는 네. 상황인데 이걸 좀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하신 네.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주택은 이거 하나 1주택 상황이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친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랫동안 갖고 계셨네요. 네,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네. 이제 아파트 청약도 계속 1순위에서 밀려나가지고 자자는데도 네네네. 계속 못하고 밀리다가 이제 때를 놓쳤어요. 집도 못 사고. 네. 그죠. 지금 일단은 네. 무조건 매도하셔야 돼요.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많이 안 올라요. 네. 그리고 재개발이 되기가 좀 힘들어요. 네, 이 지역이 일단은 좀 힘들다고 말씀드리겠고 네. 매도를 많이 고민을 하시고 또 매도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안 팔려요. 네. 가격을 좀 낮추십시오. 최대한 네네. 낮추시고 어차피 여기에서 돈 벌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네네. 네, 하지 마시고 지금 그러면 이 집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지금 세입자가 맞춰져 있나요? 네, 전세로 맞춰져 있어요. 그럼 남는 것도 없겠다, 그죠? 네. 네. 어쨌든 지금 여기 주택을 갖고 계신 거는 그냥 짐을 네. 하나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주택을 내가 취득한다 하더라도 뭐 청약이 꼭 아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주택수에 잡혀버리니까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혹시 공시 가격은 얼마예요? 공시가격이 보니까 한 8천 되는 것 8천 정도 돼요. 같아요. 그러면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주택수에서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네네. 다른 분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는 사람이 또 살 수도 있거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하셔가지고 네. 여기 이제 세도 잘 맞춰주고 하니까 아주 싼 가격에 우리 시청자님이 살 때하고 똑같이 부동산에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여기 이제 재개발이 되면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잘 말씀을 하시고 좀 좋은 조건에 이제 말씀을 주시면 부동산에서도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아니면 또 찾는 부동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동산에 잘 얘기해가지고 좀 팔아달라고 얘기하세요. 네네. 야, 방법 없어요. 자, 그리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이 뭐 다자녀시고 하신데 이제 뭐 청약을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한 몇 년 동안 청약 기다리셨어요? 거의 결혼 때부터 계속 기다렸으니까 10년. 10년 동안 기다리셨죠? 앞으로 10년 뒤에도 네. 똑같은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 모아놓은 자금이 좀 있으세요? 네, 자금은 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십니까? 자금은 지금 한 5억 정도. 5억 정도 있으세요. 네네. 그런데 무슨 이런 청약 고민을 하시고 역공역에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 한 5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가지고요. 네. 네, 그 5억을 가지고 서울에다 투자를 해놓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한 20억 이상의 부자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런 생각 드시죠? 네. 앞으로 5년 뒤에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역공역의 이 주택은요. 네. 우리 시청자분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네. 공시가가 1억 이하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아무 부담 없이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네. 네. 지금 시청자분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여유자금 5억을 가지고 서울의 어디 핵심 지역에다가 재개발이 되어서 나중에 아파트가 우리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네. 지금 그것보다 더 큰 고민이 없거든요. 네네. 네.
지금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이 10년 전에 갖고 있었던 이 역공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만약에 투자를 해놨다 그러면 지금하고 네. 완전 다른 세상에 지금 살고 계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니까 아직도 서울에는 보면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온데 다 지금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라면요. 네.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 초기 재개발 구역들, 아까 제가 앞에 상담자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전동 얼마나 좋다 그랬습니까? 그죠? 삼전동. 네. 네, 삼전동. 또 그리고 뭐 앞에 자양동 얼마나 좋아요. 네. 이런 지역에 5억이면 두 채를 투자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재개발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다익선입니다. 네.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다 이득이거든요. 우리 네. 투자 못 하셨던 분들 보면 막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양도세 나중에 뭐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또 중과되는데 막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네.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돈 벌어야 중과입니다. 네. 네. 그죠? 돈을 네. 벌어야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은 이 5억이면요. 10년 뒤에 제가 네. 20억, 30억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꼭 한번 상담을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세미나에도 참석하셔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이 5억을 가지고 어떻게 불릴지를 고민하십시오. 네. 역공역을 알겠습니다. 처분하는 거는 그 다음에 고민하세요. 잘 되지도 네. 않는 거 아시겠죠? 아, 이거 재개발 계획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재개발이 그쪽에. 재개발이 되더라도 돈 못 벌어요. 아, 재개발 된다고 해서 역곡에서 1억, 2억 버실래요? 아니면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10억, 20억 버실래요? 네. 네, 그 개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지금 잠깐 들어볼게요. 네. 제가 진짜 이거 우리 시청자분 있잖아요. 역곡이죠, 역곡. 네. 역곡에 지금 1억짜리 빌라를 하나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반포에 네. 6억짜리 빌라를 하나 들고 있다고 할게요. 네. 여기 5억 들어가긴 합니다. 그죠? 네. 역곡에 지금 1억 들어갔죠? 자, 네. 이거 분담금 나와요, 분담금. 나중에 재개발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아파트 지어야 되죠? 공사비 들어가죠? 사업비 들어가잖아요. 네. 네.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집. 그죠? 네. 그럼 분담금이 들어가는데 분담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한 8억 들어가요. 내가 30평대 아파트 받으려면. 네. 역곡에도 8억 들어가요. 반포에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8억 들어가요. 건축비는 똑같아요. 다만 얼마나 더 고급으로 짓느냐 이거 차이지. 똑같이 들어가요. 네네네. 그죠? 그럼 내가 9억짜리 아파트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시세가 지금 얼마예요? 역곡 주변에 시세가 얼마예요? 15억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자, 15억이 된다 하더라도 많이 벌면 6억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거 지금 내가 6억에 사가지고 8억 투자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14억이죠. 들어가는 투자금 네. 14억이에요. 근데 네. 아파트 얼마예요? 60억이에요.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얼마나 더 느릴까를 고민을 해야지 얘를 가지고 6억 벌려고 계속해서 이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자, 요게 재개발이니까 이런 재개발 투자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속상한 마음이시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주택은 좀 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좀 빠르게 정리하는 방향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꼭 투자는 더 늦지 않게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어려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들 받고 또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함께하는 세미나는 이번 주 금요일에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금요일 오후 1시입니다. 금요일 오후 1시에 재개발 투자 관련해서 세미나를 드리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나갑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 투자할 때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다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입지별로 투자금별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은지 이런 정보들도 상세하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그 분양가 올라간다 그러고 또 뭐 건축비 자재비 올라간다 그러고 다 올라간다 그러죠. 자, 그러면 재개발에는 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자, 뭐 아파트 가격이 확 주저앉지 않는 이상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개발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만큼 더 피가 붙는 개념이거든요. 자,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재개발 투자 못하세요. 지금은 재개발이 서울의 어떤 지역이라도 재개발 투자를 해놓으면 돈을 버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아파트 중위값 수준이, 아파트 가격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만약에 서울의 중위값이 한 15억 정도대 되는데 이게 만약에 7억대, 8억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재개발은 올스탑입니다.
자, 그렇게 될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0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재개발 하지만 그중에서도 더 좋은 지역들,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딘지 이걸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 세세하게 부동산에서 저희 세미나에서 짚어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좋은 투자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월 15일 금요일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소장님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문자 사연에서도 첫 번째 문자 사연이 이제 30대 후반의 미혼 아들을 위해서 실거주와 투자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보고 있습니다. 뭐 한 6억 정도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투자 전략이 요즘 시장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너무 오르다 보니 그냥 내가 거주하면서 또 개발까지 될 수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그냥 하나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신축 다세대 주택도 투자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잘 성공 투자할 수 있는지 소장님과 그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요즘 이미 이제 양도세는 중과가 됐고, 그죠? 특히나 또 서울의 아파트를 취득을 하려고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애로 다 묶여 있어가지고 아파트는 투자를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장의 수요자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이게 아파트가 막혀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어디다 투자를 하시느냐? 아파트 아니면 대체제가 뭐예요? 빌라, 다세대 주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요. 자, 특히나 이제 또 양도세 중과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은 더 매물이 또 잠겨버리는 상태고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이게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뻔합니다. 이제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빌라는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 당연히 아파트를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되면 더 비싼 아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빌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투자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제 많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진짜 신축 빌라의 대전성기가 온 것 같습니다. 신축 빌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세금이죠. 투자하시는 분들 세금을 그렇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자, 세금은 무서워할 건 아닙니다. 내가 벌어들였기 때문에 그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세금이 종류가 우리가 취득세가 있고 취득할 때 취득세, 그리고 보유할 때 보유세, 그리고 양도할 때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제는 다 여기에 중과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중과가 됩니다. 취득세. 한 주택이면 상관없는데 두 주택이 되는 순간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을 하게 되면요. 취득세가 8.4%가 나와버립니다. 1.3%를 더 내게 되죠. 자, 그리고 보유세. 이 종부세 있잖아요. 종부세. 뭐 종부세 지금 고민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혹시나 내가 아파트 큰 거 갖고 있는데 또 하나 더 투자하시는 분들 종부세 고민되시죠. 이것도 이제 중과가 되죠. 중과됩니다. 주택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과가 다주택자들한테 중과가 돼버려요. 자, 그리고 양도세. 이것도 이제 중과가 되죠. 이제 무조건 중과입니다. 자, 두 채 갖고 있으면 20% 더 중과가 되고요. 세 채 가지고 있으면 30% 더 중과가 됩니다. 65%, 75% 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82.5%까지 냅니다. 그러면 내가 10억 벌어도 내 손에 남는 거는 2억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런 모든 세금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뭡니까? 신축 빌라입니다. 신축 빌라. 자, 이 신축 빌라는 어떤 빌라냐면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첫 번째.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 빌라입니다. 준공되는 빌라. 두 번째. 자, 6억 이하면 됩니다. 가격이 있습니다. 6억 이하면 됩니다. 6억 1,000만 원, 6억 100만 원 안 됩니다. 혜택 못 받습니다. 혜택 못 받고요. 자, 6억 이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제외, 보유세 주택수 카운팅 제외, 양도세 중과 제외 다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축 빌라. 자, 세 번째 면적입니다. 60제곱 이하이면 자,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최초로 분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데 누군가 하나 샀던 거를 내가 다시 또 매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건축주에게 최초로 분양을 받아야지 요 4번 요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요건을 다 만족을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득세 중과 없습니다. 주택수, 보유세에, 종부세에 카운팅, 주택수 카운팅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 중과에서도 제외입니다.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예전에 못난이로 불렸던 이 빌라가 이제 잘난이로 되는 겁니다. 잘난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잘난이가
요것만 만족해서 잘라니가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시장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잘라니가 뭐냐면 요 빌라가 잘라니로 되려면 이 앞에 재개발이 붙어야 됩니다. 자, 재개발이 붙는 빌라는 어떤 빌라들이냐,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보면 재개발 시장이 정말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너무 비싸서 접근할 엄두가 안 납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은 빌라 수요가 워낙 많아요. 재개발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격이 동에서 긋는다고 해버리면 쭉쭉쭉 올라가다가 구역 지정이 돼버리면 확 뛰어버려요. 자, 그런 지역들 많이 목도를 하셨죠. 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 재개발 빌라입니다. 이걸 알려면요, 서울에 있는 우리 재개발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들, 신속통합, 신속이 있고요. 두 번째, 모아타운, 모아가 있죠. 자, 세 번째, 이것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역세권, 역세권 재개발이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죠? 자, 하나는 전세주택, 장기 전세주택. 자, 요게 시프트라고 그러죠. 시프트. 두 번째, 역세권 활성화, 활성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있죠? 이제 도심 복합이라고 또 들어왔어요. 민간 도심 복합, 민도복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 또 있죠. 다섯 번째 또 뭐 있습니까? 공공 재개발도 있더라고요. 공공 재개발.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3080 도심 복합 사업. 예전에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던 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모 다 받았죠. 5월 8일 공모 다 받아가지고 이제 6월달 되면 또 여기 선정 지역 나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이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하지만 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공공 재개발, 공공 도심 복합, 이거는 우리 투자 대상에서 지우십시오.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3080 되게 도심 공공 복합 좋다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좋아요. 끝까지 아파트를 갖고 가실 분들, 그분들은 좋습니다. 자, 사업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얘는 내가 중간에 매도하려면 그게 되게 힘들어요. 중간에 매도하시려고 하면 이 매수자분이 무주택자여야 돼. 그리고 그 매수자분이 끝까지 무주택을 지켜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 수요가 확 줄어들어버립니다. 자, 우리 내 물건을 사는 사람들, 그 물건의 가격이 잘 오르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냐면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에요.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 많이 오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수요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많이 못 오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내가 아파트를 가지게 되면 그때는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끝까지 아파트를 갖고 가실 분들은 3080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중간에다 매도를 해서 또 언젠가 또 다른 투자를 또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신속, 모아, 역세권 이런 재개발들은 다 투자하기 좋아요. 특히나 요즘 민간도심 복합개발 정말 좋죠. 자, 일단 준주거로 상향을 해줍니다. 준주거. 마찬가지로 역세권도 준주거로 상향을 해줍니다. 지금 민간도심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주변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준주거로 상향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준주거로 상향해주면 용적률이 500%까지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250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몇 채? 500채까지 지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지역에 주민이 만약에 250명 살고 있으면 일반 재개발로는 갈 수가 없죠. 조합원들이 다 갖고 가면 일반 분양 물량이었기 때문에 1대1 재개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용적률이 500% 상승을 시켜줘가지고 250명이 갖고 가더라도 나머지 남는 물량들 있죠. 100채는 남을 거 아니에요. 그 100채를 일반 분양으로 돌리기 때문에 사업비에 충당을 해서 분담금을 낮추겠죠.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신속, 모아, 역세권,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이 사업들마다 지정되는 요건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아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에서 풀어드리니까 꼭 오셔서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왜 지금 신축 다세대 주택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려드렸으니까요.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다면 이번 주 금요일 무료 세미나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 또 우리 시청자분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갈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저기 창동, 도봉구 창동이요. 네. 3단지에 집을 사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좀 내려가려나 뭐 하려나 기다리다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뭘 마련 못했어요. 시기를 놓치셨어요. 네, 그 시기는 놓쳐버렸어요. 이제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네. 근데 지금이라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거기가 벌써 아파트가 한
전에보다 한 1억씩은 거의 올랐더라고요. 올랐죠. 네.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지. 집은 알겠습니다.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너무 올라버리니까 고점이 아닐지. 저희들은 돈이 부족해지니까 네. 이제 우리 거의 80대 되니까 나올 때는 없어요. 네. 그 돈만 갖고 해야 되는데 어. 좀 벅차더라고요. 네. 그럼 그래서 여유자금 어느 근데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원래는 한 6억 정도 사면 세금 내고 뭐가 한 6억 5천이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7억 5천이 넘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 좀 집이. 올랐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서 그냥 지난번에 가서 계약하려다 않고 그냥 와버렸어요. 네, 연락 잘 근데 주셨어요. 저희 시간이 그런- 얼마 많이 남지 않아서 바로 우리 네네.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파트 취득하실 때는요. 떨어질 거 고민하지 말고 취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네네. 자,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청자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77이고요. 남편은 80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러면 투자해서 어. 나올 때는 없는 거죠. 아, 기존에 거주는 그러면 자가로 거주 안 하시고 계속해서 지금 임대로 거주를 하셨던 거예요? 전에는 자가로 거주하다가 지금 전세로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집은 뭐 때문에 파셨어요? 네? 집은 뭐 때문에 매도를 하셨어요? 주택 살다가 40한 몇 년. 아, 그러셨어요? 팔아야 될 상황이 돼서 뭐 지금 무화주택 좀 뭐 LH 모여서 팔으라고 해서 그냥 갑자기 팔았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있잖아요. 네, 크게 지금 말씀해 두 분이 거주하세요? 두 분이 해야 되긴 했는데 텔레비전을 좀 꺼버릴까요? 아, 네, 꺼버리세요. 네. 네, 두 분이 약속해 거주하세요? 보니까. 네, 시끄러워갖고. 두 분이 거주하시냐고? 두 사람이 교주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이, 혼자 무슨 해도 소리야? 되고. 두 분이 아, 거주하시는 저는- 걸로 해서 지금 6억대 아파트 차리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가격 떨어지는 거 고민되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신하분 혹시 주택에 사실 때 불편함 많이 느끼셨어요? 많이 느끼고 살았죠. 근데 많이 이제 느끼고 저 살았어요. 근데 빌라는 지금 어떠세요? 빌라? 아파트에 사니까 편해요. 아니, 빌라. 제 말 들어보세요. 빌라 어떠세요? 빌라. 빌라는 그냥 팔려면 돈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자, 불편해서 안 살려고 요즘 빌라 있잖아요. 네. 우리 그 자양동 있죠? 광진구에 예. 자양동 빌라 있죠? 예. 방 2개짜리 작은 거. 예. 빌라. 요게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18억이에요. 18억. 빌라가 아파트보다 더 비싸요. 아, 그래요? 예, 많이 비쌉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죠. 저는 여기 이제 그 재개발된다고 도봉구에서만 아파트 살았으니까. 된다고 지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있잖아요. 예, 예. 꼭 아파트에 내가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만 없으시면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이게 가격이 막 오르는 거는요. 지금 이거 자양동 제가 빌라라고 얘기했잖아요. 18억짜리가. 이거 아파트 아니에요. 예, 예. 아파트가 빌라. 아니더라도 빌라인 상태도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요. 예, 예. 그러면 시청자분이 이거 18억짜리 빌라 팔고 도봉구에 만약에 거주한다 그러면 7억짜리, 7억 5천짜리 아파트 거주하면서 나머지 남는 돈 10억 생기잖아요. 그러죠. 그걸로 다른 데 또 쓸 수 있죠. 노후 자금으로. 그죠? 자금을 쓸수 그렇게 있죠. 하는 지역에 차라리 거주하시는 게 좋거든요. 예, 예. 그래서 6억대, 우리 시청자분이시면 6억대를 차리시잖아요. 네. 너무 아파트에 매몰되지 마시고 서울에 그럼 재개발이 돼서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예. 지역에 빌라에서 거주하세요. 아, 빌라에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에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것보다 서울의 도봉구에 핵심지에 있는? 빌라에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돈 많이 버는거든요. 가격 안 떨어져요. 아시겠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세미나에 오세요. 그러면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 주신 아파트도 그러니까 이제 매수하려고 하셨을 때보다 1억 이상 올라서 자금적으로도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6억에 맞춰서 너무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시고 오히려 미래가치 더 높은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조언 드렸습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또 무료 세미나 방문하셔도 이런 정보들 더 자세히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개발 투자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시는 자금에 맞춰
하셔서 그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 금요일에 마련돼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둘게요. 자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